처음 알바할 때, 처음 취직할 때 근로계약서 알고 쓰신 분 계신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서인지, 월급은 뭐고 상여금은 뭔지, 휴가는 얼마나 보장되고 쉬는 시간은 있는지 들어는 봤는데 알려준 사람이 없죠.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이렇게 실전에서 배워야만 할까요? 오늘 만날 의원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정무기획 비서관을 맡았죠. 4번이나 당선된 베테랑 의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로비 난이도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소개한 법은 전부 다 개정안입니다. 노동교육법 같은 경우는 새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여야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법에 동의하는 공동 발의자 명단을 보면 10명 중 9명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딱 1명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새 법을 만드는 일인 만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설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법은 법안 발의 5단계 중 1단계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월에 발의됐는데요.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미자 의원 등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동교육법을 로비하기 위해 김동철 의원실을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법안의 핵심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초중고에서 일찍이 네. 그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노동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노동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고요. 나머지 조항들은 전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산을 좀 집어넣고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럼 앞으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지금 법안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은 혹시 근로계약서 같은 거 써보신 네.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중요성을 알고 썼다기보다는 그냥 뭐 형식적 의례적으로 쓴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의원님도 뭐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교육을 받아보시거나 뭐 제대로 그렇게 해보신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교육도 받지 않았고 네. 또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아드님이나 따님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근로기준 정보에 대해서 몰라서 고민하거나 이런 상담을 하셨던 경험이 있나요? 뭐 그렇게 썩 그런 걸 잘 알고서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80년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제 자녀들을 보면 제 자녀들도 그렇게 전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굳이 새 법까지 만들게 되신 계기는 예.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제에 관해서 교육받고 봤죠. 받지 않습니까? 통일에 대해서 교육받잖아요. 무슨 환경 교육도 받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법으로 그 관련 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인 노동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평생이라는데. 제공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서 하는데 예. 그 노동 교육이 빠져 있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예. 노동 교육을 못 받아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예. 좀 주변에서 좀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네. 좀 실태를 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노동권이 뭔지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것은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더 있었습니다. 또 휴식은 얼마를 쉬는 것인지, 휴가는 며칠 줄 것인지, 상여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면 알아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노동교육이라는 것은 노동자들만 받는,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들만이 받는 교육이 아니라 사용자들도 필요해요. 큰 사업장들,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데야 인사를 다루는 실무자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 노동교육을 좀 받고 알아야 됩니다. 해외 사례는 좀 어떻게 될까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다 뭐 초, 중, 고 등학교 때 그 노동교육을 받고 있고. 좌편향 교육 하는 거 아니냐, 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제가 낸 법안은 딱 그 노동자들만을 교육시켜 가지고 파업하고 투쟁하라 하는 그런
그런 교육시키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사용자도 그런 것을 알아야 아, 이런 것은 존중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서는 노동자에게 이 사용자의 애로사항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받고 또 그런가 하면 신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또 이걸 또 마케팅도 해야 되잖아요. 혹시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법은 그것을 이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분들의 또 주장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네. 법안 통과 가능성 네.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시나요? 그게 반대가 없기 때문에 정전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통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국회를 목표로 일단 한번 해볼 거고요. 6월 국회에서 다른 또 시급한 사안들에 의해서 밀리게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생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가을까지 약간 100% 통과를 확신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법안에 관한 총평은 스튜디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비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노동교육법,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음, 예상 통과 시점은 올해 말입니다. 김 의원은 노동교육이 알바와 직장인 등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같은 사장님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돼 중고등학교 때부터 노동교육을 받으면 갑질 안 당하고 갑질 안 하는 법 제대로 배울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비스트 고승혁이었습니다.